안녕하세요. 다산에드 강사 오은서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전력과 전력량의 개념을 비교해서 배워보고 이어서 휘스톤 브릿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율기와 분류기의 개념을 배워볼 겁니다. 우선 이 전력이란 친구는 우리가 이 회로 이론뿐만 아니라 다른 필기 과목에서도 정말 중요한 기본이 되는 개념이 되고 나중에 실기에 가서도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 자격증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전력이란 개념을 반드시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요도를 표기한다면 3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전력이 무엇이냐? 우리가 저항 R을 그려볼게요. 이 저항 R이 있을 때 이 저항에 전류를 흘려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저항에서 에너지가 소비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비되는 에너지라고 해서 우리가 이 친구를 전력이라고 하는데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전력의 또 다른 말로 소비 전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것도 자주 표현하는 용어라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소비 전력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유효 전력이라고도 합니다. 이에 대한 것은 나중에 4단원 교류 전력을 가시면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테고요. 우리가 우선 중요한 것은 저항 아래서 소비되는 전력이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 전력의 또 다른 정의를 살펴보면 전기가 1초 동안 한 1의 양이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문자로 나타내게 된다면 우리가 우선 전력은 문자로 보통 P라고 표현을 합니다. P. 그리고 단위는 와트로 표현을 해요. 소비 전력과 유효 전력의 단위는 와트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여기서 정리해보면 1초, 제가 반대로 T초라고 한번 작성해 볼게요. T초 동안 한 1의 양, 1은 문자로 W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1의 단위는 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 P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P는 T분의 W. 왜냐면 지금 보시면 T분의 W라는 것은 결국에 1초 동안인 거예요. 1초 동안. 그래서 이 T 자리에 결국에 1이 들어가기 때문에 1초 동안 한 1의 양, 즉 W가 곧 P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에 따라서 P는 T분의 W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식으로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전압 곱하기 전류로도 전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실 여기는 VI 코사인 세타라는 것이 곱해져요. 자, 한번 작성해보면 이렇게 작성해야 정확한 식인데 우리가 지금 시간에서는 이 코사인 세타가 1이라고 가정하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 전력이 된다. 여기서 우리가 V 자리에 IR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오음의 법칙 써서 IR을 대입하게 되면 I 제곱 R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4단원 가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우선 여기서는 V 대신에 IR을 대입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기 대입하시면 I 제곱 R이 되고요. 여기에 전류에 다시 여기에 전류 대신에 R분의 V를 대입한다면 R분의 V 곱하기 V죠. 그래서 따라서 R분의 V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챙겨가야 될 공식은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뒤에 식, 이 두 친구가 정말 중요합니다. 당연히 단위는 와트가 돼요. 이 두 가지 식을 꼭 챙겨가 주셔야 되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드릴 텐데 이 I제곱 R과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어떠한 문제는 I제곱 R로 풀고 어떠한 문제는 R분의 V제곱으로 풀더라. 어떠한 차이가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면 어떠한 문제든 간에 둘 다 전력을 구하는 문제라면 두 개를 다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편한 방법이 따로 존재하긴 해요.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면 이 I제곱 R은 우리가 직렬 연결일 때 편합니다.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직렬일 때 편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R분의 V제곱도 역시 병렬일 때 사용하면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보면 이 I라는 것은 사실상 저항 아래 흐르는 전류입니다. 즉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 I는 아래 흐르는 전류라고 해서 IR의 제곱 곱하기 R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R분의 V제곱 역시 이 V가 전체 전압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R 양단에 걸린 전압 VR의 제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직렬일 때 병렬일 때 어떤 것이 더 쉽냐 이런 것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제가 회로를 추가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나중에
이러한 L 칭후를 배우게 됩니다. 즉 여기는 저항이고 여기는 제가 인덕터를 그려왔어요. 즉 이거 나중에 리액턴스라고 해서 이 L 값을 배우게 되고요. RL 직렬 회로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죠? 소비 전력, 유효 전력. 이 전력은 결국에 이 저항 R에서 발생하는 우리가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R에서 발생되는 소비되는 전력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직렬 연결일 때는 이 전체 흐르는 전류, 전체 전류 I나 이 아래 흐르는 전류, 즉 저항 아래 흐르는 전류 IR이나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전체 전류를 쉽게 구할 수 있다면 굳이 따로 IR을 한 번 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전체 전류를 이용해서 바로 이 I, R의 제곱, R을 바로 뭐 I 제곱 R이라든가 이렇게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쉽게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제가 이 친구를 병렬일 때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항 R과 RL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회로에서 똑같이 이 공식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가 R이고 여기가 L이죠.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R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 전류가 I가 되고 여기 L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I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I의 제곱이 아니에요. 여러분 IR의 제곱을 해야 돼요.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I, R의 제곱 곱하기 R을 하려면 전체 전류가 문제에서 주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를 전류 분배 법칙을 한 번 더 거쳐서 이 전체 전류를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IR로 다시 구해주신 다음에 이것을 여기다 대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번거롭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는 있는데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R분의 VR 제곱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적용을 시켜보게 되면 우리가 R분의 VR 제곱은 병렬일 때 편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친구는 제가 편하게 연두 색깔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 친구는 우리가 VR은 이 R 양단에 걸린 전압이 VR이죠. 그런데 VR이나 전체 전압 V나 우리가 병렬에서는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을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 전압이 주어졌다면 바로 R분의 V 제곱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를 만약에 여기서 적용을 시키고 싶다. 즉 직렬 연결된 상태에서 R분의 V 제곱을 적용시키고 싶을 때는 이걸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RL에 양단에 전체 전압 V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입되는 것은 R 양단의 전압이기 때문에 이 V를 가지고 전압 분배 법칙을 한 번 더 거쳐야 돼요. 즉, 이 전체 전압 V를 가지고 이 R 양단에 걸린 VR을 따로 계산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를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계산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I제곱 R, 즉 전류가 있을 때는 우리가 직렬일 때 전류가 일정하므로 I제곱 R을 쓰는 것이 훨씬 편하고요. R분의 V제곱일 때는 병렬일 때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병렬일 때 R분의 V제곱 공식을 쓰면 좀 더 편하다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전력에 대한 개념을 알아봤고요. 이어서 전력량 개념을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력량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전력은 T가 1초일 때요. T초 동안이 아니라 T가 1초일 때, 즉 전기가 1초 동안 한 1의 양이라면 우리가 전력량은 2번이 아니죠? 1번이죠. 정의가 비슷합니다. 한 글자 빼고. T초 동안 전기가 한 1의 양. 즉,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우리가 결국에 이 W로 정리하는 거예요. W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면 P에 T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W는 P 곱하기 T라고 나타낼 수 있고 이 T가 초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시간의 단위일 수도 있어요. 즉 세컨드일 수도 있고 아워의 단위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식 같은 경우도 이 뒤에 있는 공식에 다 T만 동일하게 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VIT 괜찮으시죠? 그리고 이 부분 좀 지워보면 똑같이 적용시켜보면 I제곱 RT 마지막으로 R분의 V제곱 T 이렇게 해주시면 이거 다 전력량의 단위가 되겠고 이거에 잘 구별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선풍기를 사용할 때 그 친구는 1초 동안 뭐 예를 들어 100W짜리라는 전기기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를 선풍기를 10시간을 틀어요. 그럼 100W를 10시간 튼 거예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전력은 1시간 기준으로 100W라고 표현을 했다면 우리가 전력량은 이 친구를 10시간 동안 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산했을 때 1000Wh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력량의 단위로는 우리가 뭐 초로 한다면 와트 곱하기 초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단위 말고도 이렇게 hour를 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와트, hour도 자주 쓰이는 전력량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줄의 법칙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지우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줄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우리가 시험에서 이 줄의 법칙을 가지고 단위 변환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제가 이 단위 변환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기도 하고 계산기 사용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참고하셔서 학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세 번째 줄의 법칙. 교재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예시를 보시면 1kWh라고 나와 있죠. 우리 이 킬로 같은 경우는 10의 3승입니다. 즉 10의 세제곱이에요. 그 친구는 1 곱하기 10의 세제곱 킬로 대신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남은 단위를 쓰게 되면 와트 아워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아워는 1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1시간은 3600초이죠. 1시간이 60분이고 또 1분이 60초이기 때문에 결국에 1시간은 3600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아워 대신에 어떻게 할 거냐면 3600 초를 넣고 싶어요. 따라서 여기에 와트, 여기는 초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 1시간을 3600초로 바꾼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조금 정리하게 되면 이 3600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3600은 3.6 곱하기 10의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나요? 왜냐면 3.6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가면 360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조금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3.6 곱하기 10의 세제곱, 10의 세제곱이니까 10의 6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고 단위는 와트 세컨드, 즉 와트 초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와트 세컨드는 결국에 우리가 1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로 바꿀 수 있어요. 이 친구를 3.6 곱하기 10의 6제곱 그리고 줄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단위 환산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줄의 법칙에서는 이 두 가지만 기억을 잘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우리가 1 줄은 대략적으로 0.24 칼로리가 됩니다.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1줄은 0.24 칼로리.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단위 환산을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이 양변에 제가 동시에 3을 곱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뭐 대략적으로 같다는 의미지만 제가 이렇게 등호를 써서 표현을 한다면 여기서 양변에 동시에 3을 곱하면 여기는 3줄이 되고요. 여기는 0.24 곱하기 3 칼로리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원래는 이 3줄을 칼로리로 환산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봤더니 마치 3에 0.24만 곱했더니 칼로리로 환산된 것처럼 보이시죠? 이거 잘 느끼셔야 돼요. 원래는 3줄이었는데 내가 이 줄의 단위를 칼로리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있던 3에 0.24를 곱하면 칼로리로 바꿀 수 있더라. 이것이 단위 변환의 과정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1kWh는 우리가 860kcal 칼로리라는 이런 하나의 관계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는 과정을 다 뭐 유도해서 암기하시기보다는 이것만 기억을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1kWh는 860kcal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제가 10kWh를 킬로칼로리로 환산하고 싶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등식에서 양변에 동시에 10을 곱해 볼게요. 그러면 10 곱하기 860 킬로칼로리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내가 10kWh를 킬로칼로리로 환산하고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10에 860을 곱하면 환산할 수 있더라. 즉 위에서와 비교를 해보면 1줄을 칼로리로 환산할 때는 우리가 0.24를 곱해줬으면 됐습니다. 기존 값에서. 마찬가지로 1kWh를 킬로칼로리로 환산하고 싶을 때 역시 우리가 860을 곱해주면 되더라.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너무 암기하기가 어렵고 이 단위 변환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부터 계산기 활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기. 우리가 지금 계산기
이 카시오 FS570ES 플러스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계산기 커버를 보시면 단위 변환하는 이 방법이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이 커버를 가지고 시험을 칠 수가 없어요. 즉, 이 커버를 모른 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능을 먼저 살펴보자면 우선 이 계산기 기준을 기준으로 Shift 8번을 눌러주세요. 8번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39번 또는 40번을 입력해 주시면 이 단위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셔서 한번 직접 눌러보세요. 한번 Shift 8번 그리고 이 39번이나 40번을 눌러주시면 이 과정을 암기하지 않더라도 계산기 내에서 이 기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셔서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휘스톤 브릿지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휘스톤 브릿지 정말 중요한 개념이지만 마음 같아서는 3개를 별표를 치고 싶은데 제가 2개만 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휘스톤 브릿지는 주어진 등장인물을 같이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면 저항이 4개가 있죠. R1, R2, R3, R4 그리고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인 I1, I2, I3, I4가 지금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각각의 이 A, B 단자 사이에는 전압 V가 인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처음 보는 이 G라는 기호가 있어요. 이 친구는요, 무엇이냐? 검류계가 되겠습니다. 즉,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측정하는 친구로 검류계 G가 이 C와 D 단자 사이에 있어요. 이때 이 IG는 검류계에 흐르는 전류를 표현하는 문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이 휘스톤 브릿지,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저항이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한 저항이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세모는 세모끼리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한 것을 같다고 두시면 우리가 이때 브릿지가 평형하다고 말하는데 우선 먼저 작성해볼게요. R1 곱하기 R3 이 친구는 R2 곱하기 R4가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가 브릿지가 평형하다고 하고 이때 또 어떠한 것이냐면 이 C점의 전위와 D점의 전위가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2점 사이의 전위가 같으면 어떻게 되죠? 이 2점 사이에는 전류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예시를 들어보면 우리가 전위가 이렇게 같아요. 같으면 우리가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위가 차이가 나면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둘 다 같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 C점의 전위와 D점의 전위가 같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 말은 검류계에서도 당연히 전류가 측정되지 않겠죠. 즉 IG가 0이라는 말이 되고 이 구간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가 좀 더 바꿔보면 표현을 바꿔보면 이 부분이 개방되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개방된 곳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아 그럼 여기는 개방되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 개방이 되었다는 부분은 여기에 만약에 어떠한 저항이 있다고 한들 우리가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개방을 한 것으로 취급하고 그 부분은 해석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휘스톤 브릿지에서 배우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친구를 제가 우리가 알기 쉽게 우리가 잘 아는 병렬 회로로 한번 바꿔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 R1과 R4를 이렇게 위쪽에다 그릴 거예요. 위쪽에다가. 그리고 이 R2와 R3를 이렇게 아래쪽에다 그릴 겁니다. 이렇게 마치 뾰족하게 그리면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평평하게 그리면 마치 익숙한 회로처럼 보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를 정리해보면 여기가 A 단자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B 단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 색깔 부분은 R1. 원래 이 사이에 이렇게 선이 있으면 안 되는데 편의상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R1, 그리고 여기도 R2, R4죠. 그리고 여기도 저항, 이 R2,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항, 마지막으로 R3가 있고 이 부분은 C점, 그리고 이 부분은 D점이 됩니다. 이 사이에 검류계를 지금 설치하긴 했지만 검류계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즉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이 부분이 개방되어 있다고 해석을 할게요. 이 상태에서 해석을 시작하고 이 A와 B 사이에 우리가 지금 전압 V를 인가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결국에는 R1, R4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R2, R3가 직렬 연결되어 있고 이 각각이 서로 병렬 연결이 되어 있는 회로입니다. 우리 저항의 직병렬 연결 회로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할 거냐면
이러한 문제에서 R1 곱하기 R3 그리고 R2 곱하기 R4가 같다면 여기가 개방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R1이 2옴 그리고 R4가 3옴 그리고 R2가 우리가 2옴 R3가 3옴이 되고 이 볼트 전체 전압이 10V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차근차근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점의 전압을 0V로 기준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 휘스톤 브릿지의 유도 과정을 조금 쉽게 설명드리고자 시작한 부분입니다. 여기를 0V로 기준 잡으면 이 0V보다 이 구간의 이 점의 전위는 10V 더 높은 거죠. 왜냐면 여기가 왼쪽이 플러스 막대니까 여기가 10V가 됩니다. 그럼 쭉 올라와서 이 사이에는 뭐 저항이 없으니까 쭉쭉쭉쭉 10V입니다. 즉, 이 A점의 전압을 우리가 10V로 정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를 0V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럼 B점의 전압 역시 쭉 가면 B점의 전압은 여기 0V가 되겠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세팅을 해놓을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진짜 이 R1 곱하기 R3와 이 R2 곱하기 R4가 지금 같잖아요. 2 곱하기 3, 2 곱하기 3으로 6으로 같은데 정말 이 사이에 전류가 안 흐르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냐? 지금 보시면 되는데 우선 이 위쪽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고 여기에 파란 색깔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I1을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I1은 지금 여기 직렬로 2옴, 3옴이기 때문에 2 더하기 3분의 병렬일 때는 전압이 일정하죠. 즉, 이 구간 사이에는 지금 10V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10을 대입해 주시면 되고 결국에 5분의 10이죠. 즉, I1은 2A가 됩니다. 그럼 이어서 I2 계산해 볼게요. I2도 지금 2옴, 3옴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2 더하기 3 분의 역시 여기도 10V가 그대로 걸리기 때문에 10을 대입해 주시면 되고 이 결과는 역시 위와 동일하기 때문에 2A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 이유는 이것을 V는 IR로 표현해 봤을 때 우리 어떤 전압은 전류의 저항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이 R4 양단에 걸린 전압을 V4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R4 양단에 걸린 전압. 제가 수직적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R4 양단에 걸린 전압을 V4 그리고 이어서 이 R3 양단에 걸린 전압을 V3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우선 차례대로 V4를 계산하려면 우리가 이 R4에 흐르는 전류는 결국에 I1이죠. 우리가 I1 곱하기 R4니까 3옴을 대입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I1은 2A이기 때문에 여기 2 곱하기 3, 즉 6V가 됩니다. 이게 6V다. 그러면 이게 어떤 말이냐? 이 0V를 기준으로 지금 이 점의 전압이 0V예요. 0, 0, 0, 0, 0, 0, 여기가 0이죠. 0V를 기준인데 이 C와 이 점 사이가 지금 6V만큼의 전위 차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0보다 6만큼 높은 지점이 이 C점의 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C점의 전압을 VC라고 했을 때 이 VC는 0보다 6만큼 높은 전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VC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6V이다. 그럼 더 나아가서 V3 계산해 보겠습니다. V3는 이 R3에 흐르는 전류 I2 곱하기 역시 R3, 즉 3옴을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대입하게 되면 6V가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D점의 전압을 계산을 해보려면 우리가 V3가 지금 6V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역시 여기가 0V를 기준으로 6만큼 더 높은 전위가 이 D점의 전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가 VD. VD는 따라서 6V로 같은 것을 알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곱해서 같을 때 우리가 이 두 점의 전위가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점의 전위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사이에 검유계가 있다고 한들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복잡하게 문자로 표현한 것이 교재의 우리가 유도 과정이 되겠고 이걸로 이해해 주셔도 돼요. 이걸로 이해해 주셔도 되고 이 유도 과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이 강조하는 부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한 저항이 같다면 우리가 브릿지가 평형한 것이고 그 말은 이 C점의 전압과 이 D점의 전위가 즉 두 점 간의 전위가 같다. 즉 전위차가 없다는 것이 되고요. 그 말은 곧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방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너무 우리가 시험에 적용을 시키기 어려우실 수 있어서 제가 전산기 기출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떠한 문제냐면 여기가 A 단자 그리고 자 이렇게 문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그래도 친절하게 휘스톤 브릿지가 생각나게끔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문제이고 이렇게 접속점 표기를 하고 여기 단자가 B일 때 어떠한 문제였냐면 이 A, B 사이의 합성, 우리가 저항을 구하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각의 저항이 다 2R로 주어졌어요. 2R. 그래서 마치 휘스톤 브릿지를 모르면 이 회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한 것 하면 4R 제곱이죠. 그리고 이렇게 곱한 것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한 것이 같기 때문에 이 두 점 간의 전위는 같고 그 말은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방된 것으로 본다. 즉 이 R을 무시해 주시면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간단하게 나타내 보면 우리가 이러한 회로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A 라고 봤을 때 이 부분을 뾰족하게 나와 있지만 사실상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렇게 2R과 2R이 직렬 연결된 형태로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무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2R과 2R을 직렬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나타내면 여기가 2R, 여기도 2R, 여기도 2R, 여기도 2R인 회로가 되고 이렇게 A와 B 사이에 여기가 다 2R일 때 여전히 합성 저항을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쉽죠. 우리가 여기 2R, 2R이 직렬인 부분은 4R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표현을 바꿔보면 여기는 지워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A 라고 했을 때 여전히 이렇게 병렬로 지금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이 초록 색깔 부분은 다 더하면 4R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파란 색깔 부분도 직렬이기 때문에 4R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서는 4R, 즉 같은 저항이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간단하게 공식을 복잡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합성 저항을 RT라고 한다면 같은 저항 4R을 두 개 병렬시켰으므로 2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어떤 것을 찾아주시면 되냐면 이러한 회로를 통해서 이 A, B 사이의 합성 저항을 구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2R을 정답으로 내는 전산기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휘스톤 브릿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기출 문제까지 소개를 시켜드렸고 이거 한번 잘 복습해주시고 중요한 것만 복습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대각선끼리 곱한 게 같다. 이것만 기억을 하셔도 충분히 잘 복습하신 것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주시고 저는 이어서 우리가 배율기, 분류기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 개념을 제가 교재에 공식을 암기하라고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제가 이론을 설명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식을 암기하면 좀 더 빠르게 지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필기에 배웠던 내용이 실기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즉 이 배율기와 분류기에 대해서 실기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방금 배운 내용이 실기에 또 나온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너무 쉬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실기의 공부량이 정말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필기 공부를 다 1과목부터 5과목까지 해주시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조금 내용이 흐릿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실기까지 가면 실기 이론 그리고 기출까지 하셔서 점점 이 필기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집니다. 근데 이 와중에 필기 개념이 다시 출제가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을 공식을 기억하지 못하면 아예 풀지 못하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식을 암기하는 것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것에 대한 우리가 이론 설명을 조금 추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별표는 제가 중요도는 1개를 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배율기에 대한 설명을 시작할 텐데 지금 읽어보시면 전압계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내부 저항 RV옴에 전압계의 직렬로 연결하는 큰 저항을 배율기라고 하더라. 자, 그래서 여기서 용어, 즉 등장인물을 조금 정리를 하게 되면 배율기 저항을 이 용어 자체가 또 헷갈릴 수 있어서 RM이라고 우리끼리 약속을 하고 우리 전압계의 내부 저항 이 친구를 RV라고 잡겠습니다. 이렇게 RM, RV라는 등장인물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면 이러한 회로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친구가 만약에 1000V를 인가를 해주고 있었어요. 어디에 인가를 하고 있었냐면 어떤 이런 부하 저항이
1000V를 인가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 부하저항 양단에도 역시 1000V가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압계를 지금 설치하는 이유는 여기에 이 1000V를 측정하고 싶어요. 측정하고 싶어서 전압계를 달았습니다. 우리가 전압계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병렬일 때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압계 역시 전압을 측정해야 돼요. 따라서 일정하게끔 병렬로 전압계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압계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이때 내부 저항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전압계가 1000V를 측정할 수 있는 친구였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전압계에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압계가 예를 들면 100V밖에 측정을 못하는 전압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00V를 측정해야 되는데 100V밖에 못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냐? 즉, 이 전압계 측정 범위를 100V가 아니라 1000V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 배율기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이 전압계에 직렬로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직렬로 연결할까요? 우리가 직렬 연결일 때는 저항이 두 개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전압이 분배가 되죠.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분배를 시키는 겁니다. 여기 등장인물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이 전압계의 내부 저항을 RV 그리고 이 배율기의 저항을 RM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RM이 얼만큼 담당을 하냐 우리가 V는 IR에서 지금 RV와 RM은 직렬 연결되어 있죠. 즉 직렬일 때는 전류가 일정합니다. 즉 전압이 저항에 비례해서 분배가 돼요. 즉 저항이 큰 쪽에 같은 비율로 전압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100V가 되고 1000V를 측정하려면 이 친구가 900만큼 담당해줬으면 좋겠어요. 900V. 즉 이 RM 양단에 걸린 전압이 900V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압의 비율이 1:9이죠. 그러면 저항도 역시 비례해서 1:9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RM이라는 친구가 우리가 1:9이기 때문에 이 RM은 이 RV의 9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재에서는 이 9 곱하기 RV를 조금 우리가 다르게 공식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10 마이너스 1 곱하기 RV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 10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우리가 원래는 100V밖에 측정을 못하는데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것이 1000V였죠. 즉 여기가 10배만큼이나 더 높은 전압을 측정하고 싶은데 우리가 한계가 있었어요. 그렇게 봤더니 이 배율기 저항을 얼마로 했으면 되냐면 이 10배에서 즉 10에서 1만큼 빼면 우리가 그때 이 배율기의 저항을 구할 수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냐면 이 10에서 1만 빼주세요. 1을 빼고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암기하면 좋냐면 RM은 M-1 RV라고 적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전압이 10배이다면 10배에서 1을 빼고 곱해주시면 돼요. 이 곱한다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배 앞에 노란 색깔로 칠했어요. 즉 여러분들이 공식을 암기할 때는 우리가 10배를 측정한다. 오케이. 그럼 10에서 1을 빼고 곱해주자. 이렇게 해주시면 문제를 조금 쉽게 빠르게 풀 수 있겠고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전압계 자체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곳에 병렬로 설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압이 동일해야 되니까. 그런데 전압 자체가 지금 100V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압 분배를 이용해서 900V만큼 걸리게끔 우리가 배율기의 저항을 직렬로 연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압계 RV에 병렬로 달았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전압이 동일합니다. 뭐 담당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야지만 100V, 900V로 우리가 분배되어서 전압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율기 저항은 이 전압계 이 내부 저항에 직렬로 연결하지만 전압계 자체는 이 회로에 병렬로 연결해서 측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구별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공식을 적분할 때는 배율기, 배니까 10배에서 마이너스 1을 해서 곱해주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분류기 개념 보겠습니다. 분류기는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내부 저항 RA에 전류계의 병렬로 연결하는 작은 저항이다. 우선 제가 예시를 듣기 전에 우선 등장인물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보시면 전류계의 내부 저항 내부 저항은 RA라고 주어져 있고요. 우리가 지금 분류기 저항을 교재와 같이 S로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친구의 개념은 어디서 출발하냐? 우선 회로에 이러한 전압이 인가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러한 부하 저항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 즉 이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이 전체 전류를 제가 1000A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 1000A를 측정하려고 전류계를 달았습니다. 이때 이 전류를 측정하려면 전류계는 직렬, 병렬 중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이 동일하게 이 1000A를 측정하려면 전류가 일정해야 돼요. 전류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직렬로 전류계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즉, 이 회로에서 전류계를 설치하면 여기 이렇게 전류계를 설치할 수 있겠고, 이 전류계의 내부 저항을 표기하면 여기에 R, A라고 표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류계가 우리가 1000A를 측정하고 싶은데 알고 보니 측정 범위가 100A인 겁니다. 즉 100A까지밖에 측정을 못해요. 그런데 저는 이 1000A를 측정하고 싶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분류기의 저항을 이 전류계의 병렬로 답니다. 병렬로 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 분류기를 RS라고 했을 때 이 RS로 우리가 900A를 흘려보내면 우리가 이 RA는 100A만 흐르기 때문에 이 전류계로도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즉, 우리가 이 RS를 병렬로 담으로써 전류를 각각 이렇게 분담하게끔 나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회로의 전류를 측정할 때는 전류계는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렬로 연결하되, 분류기는 측정 범위를 확대하려고 우리가 전류를 분배해야 돼요. 분배시키려고 일부러 이 전류계에 병렬로 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여기서 오음의 법칙 이용해 보겠습니다. I는 R분의 V에서 지금 이 두 개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이 두 친구는 전압이 일정해요. 왜냐하면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두 친구는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우리가 RA와 RS에 흐르는 전류를 각각 비교해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RS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뭐 편의상 IS, RA에 흐르는 전류를 편의상 IA라고 한다면 IS 대 IA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가 900A죠. 900 대 100. 이거 정리해보면 결국에 9대 1의 비율이죠. 그런데 우리가 저항은 이 친구와 반비례해요. 즉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우리가 RS 대 RA는 이 전류의 비율과 반대입니다. 즉 9대 1이 아니라 1대 9로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정리하게 되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비례식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안에 것끼리 곱한 것은 바깥 것끼리 곱한 것과 같다. 즉 정리하게 되면 RA는 9 곱하기 RS이다. 즉 이렇게 전류계의 내부 저항 RA를 9 곱하기 RS로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이 친구를 조금 보기 좋게 RS로 표현을 한다면 RS는 9분의 RA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친구를 우리가 앞서 배율기로 표현한 것처럼 어떻게 할 거냐면 결국에는 내가 100A밖에 못하는데 내 한계보다 10배만큼 더 측정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봤더니 또 9죠.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거를 10 마이너스 1분의 RA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을 우리가 앞으로 몇 배가 될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n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를 일반화시키면 n-1분의 RA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이게 결국에 RS의 값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에 분류기 공식이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봐주시면 되냐면 이 전류계 내부 저항에 내가 측정하고 싶은 것의 10배라면 그것에서 마이너스 1을 해주세요. 즉 n-1을 해주시고 분류기니까 나눈다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배율기일 때는 10배일 때 1을 빼고 곱한다면 분류기일 때는 10배일 때 여기 마이너스 1에서 나눈다 이렇게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좀 더 쉽게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1단원 모든 내용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신 거 잘 복습해 주시고 전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